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문자열과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각각의 문자열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가 저장을 했습니다. P1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애플의 주소를, P2는 바나나, 그리고 P3는 오렌지의 주소를 저장한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애플과 바나나를 오렌지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을 출력을 하시려면 여러분들 %s로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s가 의미하는 거는 주소 값을 받아서 주소부터 어디까지 출력을 하게 되느냐? 널문자 이전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애플의 주소를 P1이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P1을 이렇게 쓰게 되면요. P1의 주소값을 %s가 받으면 P1의 주소값부터 널문자 이전까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널문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큰 따옴표를 써서 문자의 상수를 쓰시게 되면 그 끝은 항상 뭘로 끝난다 그랬죠? 널문자로 끝난다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자의 길이는 그 길이보다 1바이트가 더 길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널문자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P1이라고 출력을 하게 되면 주소값이 출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소값부터 널문자 이전까지 출력이 되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P2라고 출력을 하면 P2 주소부터 널문자 이전까지, P3라고 출력하면 P3 주소부터 널문자 이전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문자열은 문자열이 저장된 곳에 뭐를 넘겨줘야 돼요? 주소를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3개를 선언을 해서 각각의 문자열을 저장을 했는데요. 포인터 변수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라면 포인터를 배열로 선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캐릭터형의 포인터 변수를 3개를 선언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뜻은 뭐냐면 포인터 변수가 3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즉,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에 포인터 변수를 3개를 선언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포인터 변수에 아까 저장했던 이 문자열을 이 방법이 아니라 포인터 배열에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애플을 저장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나나를 저장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 오렌지를 이렇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터 배열은요. 포인터 변수가 3개가 있다는 거고요. 그 말은 첫 번째 포인터 변수 이름이 P0, 두 번째 포인터 변수 이름이 P1, 세 번째 포인터 변수 이름이 P입니다. 포인터 변수가 3개가 있다는 건데 그때 각각의 문자열을 주게 되면 애플의 주소값은 P0에 저장이 되는 거고 바나나의 주소값은 P1에 그리고 오렌지의 주소값은 P2에 저장이 됩니다. 즉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 배열을 선언해서 각각 문자열의 주소값을 저장하게 되면요. P0이라는 포인터는 애플을 가리키고 P1이라는 포인터는 바나나를 가리키고 P2라는 포인터는 오렌지를 포인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는 주소값을 주면 그 주소값부터 널문자 이전까지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플이라는 문자열의 주소값을 가진 애는 누구죠? P0이죠. 그러면 여기에 주소값을 뭐라고 출력해 주시는 거냐? 바로 P0이라고 출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P0에 저장된 거는 애플이 저장된 곳에 주소값이 있고요. 이 주소값부터 널문자 이전까지 출력하면 애플, P1이라고 출력하면요. P1이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P1은 바나나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주소부터 널문자 이전까지 출력하면 바나나. 마찬가지 이유로 P2라고 출력을 하면요. 오렌지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문자열에 있는 곳에
주소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주소부터 널문자 이전까지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요. 애플의 주소를 P0이 저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주소가 P0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바나나의 주소는 누가 알고 있죠? P1이 알고 있어요. 그쵸? P1이 바나나의 주소를 저장을 했죠. 그러면 P2는요. 오렌지의 주소 25.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P0은 A라는 요 원소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요. P1은 B라는 원소의 주소, P2는 O라는 원소의 주소값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터가 A의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포인터를 1씩 증가하면 다음 원소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P의 포인터에서 1 증가하면 P의 원소, 또 P0에서 2를 증가하면 P, L은 P0에서 3을 증가하면 E는 P0에서 4를 증가하면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마찬가지 이유로 B라는 원소의 주소는 P1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 원소인 A의 주소는 P1에서 점프 1번, N의 주소는 P1에서 점프 2번, A의 주소는 P1에서 점프 3번. 다 마찬가지로 오렌지도 O가 저장된 곳의 주소가 P2예요. 그러면 R의 주소는 P2에서 점프 1번, A의 주소는 P2에서 점프 2번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0이라는 포인터에서 1씩 증가하면서 다음 원소의 주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P0 플러스 1은요. 누구의 주소냐면 P0에서 점프 한 번 한 곳의 주소는 요 P의 주소거든요. 맞죠? P의 주소죠. 그러면 이 주소 값에 역참조 할 때 별표를 쓰시는 거잖아요. 별표가 역참조 연산자면 P0에서 점프 한 번 한 애가 가리키는 원소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P0에서 점프 한 번 한 애가 가리키는 원소에 접근을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P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제가 역참조할 때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같다라 그랬죠. 얘도 역참조고 얘도 역참조라 그랬어요. 그 말은 P 플러스 2가 가리키는 값, 이 표현을 P 플러스 2가 가리키는 값 이렇게 역참조하는 표현이 완벽하게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배열에서 이 인덱스가 의미하는 건 결국은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역참조 연산자였고요. 이걸 쓰면 결국은 별표를 쓰는 거랑 완벽하게 같습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와 P0에서 점프 한 번에서 역참조 이렇게 쓰는 거는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P0에서 점프 3번에서 역참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볼게. P0에서 점프를 한 번, 두 번, 3번 하면 L의 주소거든요. 이 L의 주소에 역참조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L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와 같은 표현은 P0에서 점프 3번에서 역참조 이 말이랑 같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 애플의 주소의 A 주소를 P0이에요. 1씩 증가하면서 다음 원소를 가리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자를 접근할 때 각각의 원소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P00, 01, 02, 03, 04, 05 얘는 P10, 11, 12, 13 1에서 1씩 증가해서 역참조하면 12, 10, 11, 12, 13, 14 이렇게 얘도 2에서 1씩 증가하면서 역참조를 하려면 P20 하면 오렌지, 오고 그쵸? 그리고 P2번 주소에서 점프 한 번에서 역참조면 R이고 P에서 2번 주소에서 점프 2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각의 문자열을 포인터 배열이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주소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일씩 증가하면서 다음 문자를 원소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 2차원 배열처럼 써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0행에 0, 1, 2, 3, 4, 1행에 0, 1, 2, 3, 4, 2행에 0, 1, 2, 3,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2차원 배열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포인터 배열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 포인터 배열이 이렇게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되면요. 2차원 배열하고 똑같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문자열과 포인터 배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